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입니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실행한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개정 증부판이 새로 출간되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증부판에는 코로나19로 바뀐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돈에 관한 김승우 회장님의 추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돈의 속성과 함께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총 75가지의 방법으로 정리되어서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여러분이 목표한 기간 안에 원하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들과 또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이번에 증부판에서 추가된 메시지까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세속적인 이유로 꺼려하고 또 품위가 없는 것처럼 치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김승우 회장님은 오히려 돈의 가치를 폄훼하는 그런 마인드, 그 행위가 위선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또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돈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스노우폭스 김승우 회장님은 가난의 가장 밑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그 우여곡절을 겪는 그 모든 과정에서 돈의 여러 가지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맨손으로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고 그 돈을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수천억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직접 모으고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터득한 돈이 가진 속성과 부를 모으는 방법을 정리한 가장 현실적이고 명확한 안내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돈에 있어 4가지 능력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으로 나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만 부자가 부를 유지하려면 이 4가지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입니다. 그러니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데요.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하며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서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 중에는 이 능력만 유난히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는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말은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하면 좋겠다입니다.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모은 후에 뭉칫돈으로 날립니다. 세금 보고를 허술히하거나 복잡한 투자 지출 문제에 봉착하면 믿고 맡긴다는 듯한 호인의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은 귀찮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 자기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이것저것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버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입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주변이 그를 따라서 돈을 함부로 하고 마땅히 풀어야 할 때 큰 돈을 풀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날 때에는 돈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모을 줄 모르면 밑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구멍이 새고 있으면 언젠가 빈 항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능력을 얻은 후에 모아놓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또한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능력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는 자산가라는 이유로 대우도 받고 이름도 알려져서 사치와 허영이 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걸맞은 집, 차, 음식, 친구, 명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금융, 정치, 경제를 보는 눈도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선생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선생이 되거나 어른 행세를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산이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는 3년이 걸려도 허무는 데에는 하루면 끝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르게 투자되어 있어야 할 자산을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세상에서 투자는 가장 힘든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투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통찰과 거시적 안목이 함께해야 하고 들어감과 나옴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습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직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너도 아껴야 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다를 뿐입니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용돈이라고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날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그날 바로 지불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그렇습니다. 그런 돈은 그날 바로 줘야 합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합니다.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을 안 했어도 비용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미용사에게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을 내고 다니지는 마세요. 돈이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입니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합니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에게 욕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 돈이 나를 욕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부자가 된 맛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비참함이 더 커집니다. 한번 가져봤던 것을 빼앗기는 슬픔은 한 번도 가져오지 못한 슬픔보다 더 크기 때문인데요.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세요.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것입니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세요.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하세요.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4.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합니다. 5. 장기 목표를 가지세요. 산에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으세요.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세요.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됩니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리의 위력입니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의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단리입니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단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의 단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서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2달치인 8만 3,33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만 3,681원입니다. 4만 1,667원에 대한 이자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의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으로 변해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99원의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겨우 347원이 만든 결과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의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를 30년간 나눠서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합니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서 재산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여기서 1964년에 워렌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냈던 주주 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사시베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사시베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에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1000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의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꿰뚫어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입니다. 비누가 발명된 후에 개인 위생이 개선되면서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자본을 모아서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합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정도는 되어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씨앗 돈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끕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됩니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이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이어도 좋고 식탁 위도 좋습니다. 여기저기에 붙이면 더 좋습니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적어놓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불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두 번째 제안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2가지 제안이 다음 3번째 제안에 비해서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3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입니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세요.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합니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이 미래소득이 아닌 현재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합니다. 4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입니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다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서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드세요.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습니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등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습니다. 이 돈은 월 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추어서 각각 통장을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편지봉투에 일일이 나누어 담으면 됩니다.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눠 놓습니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합니다. 국가나 회사는 부사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서 서로 건드릴 수가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듦으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1억 원은 큰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입니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됩니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습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서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중력은 현대 물리학의 상호작용 힘 중의 하나입니다.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매우 먼 거리까지 미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기는 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거대한 힘을 못 느껴도 지구를 벗어나려는 우주선은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야 겨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 위를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력의 힘입니다. 지구는 달보다 무겁기 때문에 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고 무거워서 더 멀리까지 그 중력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의 경계가 태양계입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룡소라는 작은 연못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강원도, 충북, 경기, 서울을 거쳐 서해까지 494km에 걸쳐 펼쳐지는 한강이 됩니다. 길이 6,679km에 하구의 폭만 240km이며 초당 20만 9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바다에 쏟아내는 아마존강 역시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 네바도 미스미산에 있는 개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도 한 개의 작은 입자가 주변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 부피를 키워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서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입니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볼게요.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죠. 투자를 한 경우라면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합시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서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입니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듭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 원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몇 년 후에는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 자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이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며 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 터진 돈도 있습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는 돈도 있습니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1,000만 원의 액면가라도 결코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에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입니다. 급여 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서 얻는 모든 수입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남에게 주고 바꾼 돈이라서 가장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서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이 귀해집니다. 반면 이런 귀한 돈에 비해서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은 다음 카지노에서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가고 사기로 얻은 돈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어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때때로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어 있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반듯해서 허풍스러운 곳에서 술값으로 돈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집니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서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듭니다.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성품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갑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의 규율과 학풍을 배워가며 하나의 가치와 규범으로 동료가 되어 장교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친구를 가려 사귀듯 돈도 가려서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으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견고하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며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며 부자로서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맨해튼에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34번가 앞에 있는 100년도 넘은 유물 같은 메이시 백화점에 가족과 함께 들렀습니다. 백화점 정문 바닥에는 이 회사의 역사를 적어놓은 동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본과 재화 그리고 부자들이 이 문을 거쳐 저 동판을 밟고 지나갔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거린이 동판 앞에 앉더니 부스비를 그대로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종이에 쓰인 글을 보니 제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늦은 밤인데 저녁도 하지 못했나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구걸동 안에 넣어주고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주머니 안에서 동전을 꺼내 던져주었고 이후 더 너그러운 인도 여자가 제법 큰 단위의 종잇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저녁값이 마련되었는지 일어서서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컵 안을 살피던 그는 여러 사람이 준 동전들 사이에서 동전 몇 개를 골라내더니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판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배낭과 등짝 사이에 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3페니, 약 11원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동판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페니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몇 걸음 걸어가서 젖은 3페니를 손톱으로 집어 손에 담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3페니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습니다. 그제야 쇼핑을 끝낸 아내와 아들이 페니 2만 개도 넘게 지불한 운동화 2켤레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오른손 바지 주머니에 넣은 동전 3개를 만지작거리며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두 사람의 뒤를 따라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맨해튼의 거지는 10년 전에는 나보다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맨해튼 금융가에서 큰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파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고 큰 돈만 줬다가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가난한 이민자로 수없이 실패를 했던 동양인은 맨해튼 5번가에 있는 베란다가 있는 집을 하나 더 사서 주말에 가끔 놀러 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했더니 큰 돈을 다 데려온 것입니다.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웜홀을 통과해서 머나먼 은하계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 안에서 2년을 보냈을 뿐인데 지구에서는 23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구보다도 훨씬 느리게 흐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영향으로 중력장이 강해지는 곳에서는 시간이 매우 더디게 흐른다는 논리입니다. 갈릴레이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에게는 동일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는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상대성 원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속도를 구하려면 모든 관찰자에게 속도 덧셈 법칙이라는 물리법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빛의 속도를 구할 때에는 속도 덧셈 법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모순성에 반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어려운 물리법칙 말고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령 사랑에 빠지거나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는 시간이 금방 흐르지만 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몇 시간도 하루처럼 천천히 갑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한 달이 더디 오지만 빚을 지면 돈 갚는 날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말합니다. 60세인 장년에게 1년은 체감상 60분의 1이지만 6세인 아이에게 1년은 체감상 10년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역시 특수 상대성 원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돈은 액수와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간으로 흐릅니다.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출처에 따라 시간이 각기 다르게 흐릅니다. 또한 돈의 주인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같은 주인이라도 다른 시간을 가진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천천히 흐르는 돈은 같은 투자에 들어가도 다른 돈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의젓하게 잘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 조급한 돈은 엉덩이가 들썩거려 다른 돈을 사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식에 투자된 돈이라도 어떤 돈은 내년 결혼 자금이고 어떤 돈은 다음 학기 학비로 나가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녀석은 융자 때 레버리지로 따라온 돈입니다. 이 돈은 식인종처럼 원금을 잘라먹으면서 뛰어다니다가 심지어는 원금과 그 원금의 주인을 잡아먹으려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돈은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10년, 20년 배당이나 받겠다고 아주 살림을 차리려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돈의 액수만 보이지만 실은 그 돈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겪습니다. 한 주인의 품 안에 들어가도 어떤 돈은 시간이 많고 어떤 돈은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들어간 돈은 그 주인에 따라 또 다른 시간을 가집니다. 돈 주인이 이미 시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들어온 돈도 이제부터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새 주인이 그 돈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인의 품성이 돈보다 더 좋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점점 더 여유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거나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거나 보채지 않습니다. 돈은 더더욱 안심하고 좋은 짝을 만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많은 돈이 만들어낸 돈은 모두 다 같은 자식이라서 다시 또 시간이 많은 돈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시간 많은 돈을 거느릴 만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돈이 당신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의 질문.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질문들을 들어보고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4.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5. 나는 삶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6. 나는 노동 외에 투자로 노동해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을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4명이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서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이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것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과 관심도, 공부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 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는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삶에서의 진리는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뭐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투자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입니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높으면 손실도 높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레버리지 절대 금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위기는 기회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등입니다. 나는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합니다. 각각의 교훈들은 내가 취미 삼아 일하고 있는 목공소 벽에 걸린 도구들 같습니다. 조그만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려고 해도 별별 기계나 도구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나무를 잘라내는 테이블소도 필요하고 전기각도, 절단기도 필요합니다. 다리를 만들려면 목선반도 있어야 하고 수압 대패도 써야 합니다. 죬새, 줄자, 드릴, 사포 등 수십여 가지 도구나 기계가 필요합니다. 일을 마치면 정리해야 할 도구가 한가득이고 매번 비슷하면서 다른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진리나 교훈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는 굳이 절단기가 필요 없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구를 가져와야 효과적이듯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커피 테이블을 만들 때 쓰지 않는 도구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면 다른 작업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없거나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교훈들 중에는 무엇을 만들든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 드릴 같이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올 교훈도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살아남아 계속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썼어도 아내가 사온 가구가 내가 만든 가구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허탈한 교훈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좋은 교훈들은 아무리 잘 적용시켜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자기 자본, 공부, 인내, 철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어도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해 운이 좋은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었을 때 고깃대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가 내년에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다고 해서 또다시 그물에 고깃대가 가득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좋은 목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그물들도 내려와 있고 고깃대도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쁜 목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에 여전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깃대를 몰고 올 수는 없어도 고깃대가 몰려올 때 그물을 내릴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 바 없다고 팽개쳐 두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매출 2조 원대의 스노우폭스 회장인 최상위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돈에 대한 통찰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은커녕 30대 후반까지 낡은 자동차 하나에 그날 판매할 과일을 싣고 다녔던 어느 가난한 이민가장이었던 김승호 회장님. 그분이 직접 맨손으로 이루어낸 진짜 부에 대한 모든 방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들고 그 돈을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수천억 원이 될 때까지 그가 직접 돈을 관리하며 터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명확한 안내서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또 다른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더 감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늘 조심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